저는 좀 묘한 게 왜 때마다 JTBC일까? 또는 왜 SBS도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할까? 왜 검찰은 이른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채널들에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중도 보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중도 보수적인 색깔을 갖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널에 왜 줄까? MBC에 주지 않고 또는 KBS 완전히 윤석열 편으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받는 KBS에 주지 않고 이거는 뭔가 주는 사람이 정치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도에 줘야지 이게 효과가 훨씬 더 그쵸. 좋다는 거죠. 예. 파급 효과가 특히 예. 중도 중에서 약간 보수인 사람 내지는 제가 보기엔 SBS는 약간 보수는 아니고 좀 보수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들은 시류에 따라서 금방 자기 옷 색깔을 금방금방 변화시켜. 저 오늘 보세요. 빨간 옷 입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시류 따라가지고 이렇게 맞아. 옷 색깔을 다 달리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도 혹은 JTBC나 SBS다 저는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나온 다음에 판결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나왔다고 하지만 판결문만 보고 딱 그거 보고서 이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나옵니다. 이게 못해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스와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유를 맞춰가지고 보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슬슬 몸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전부터. 변호사시니까 너무 잘 알지만 판결문 말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기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증거 목록만 봐도 사실은 알아요. 그렇죠. 증거 목록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증거 목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이걸 만들었냐, 누가 조사했냐, 그렇지. 무슨 내용을 했냐, 그렇지. 이게 입증 취지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냐, 공소 사실과 그렇죠. 이런 얘기가 쭉 제목만 나와요. 있잖아요. 제목하고 증거 옆에 목록 1호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의 건지 아는데 그게 없이 판결문만 보면서 이렇게 몰라. 자세히 반성을 못해. 몰라. 그건 그래서 불가능한 제가 거야. 보기에도 판결문 플러스 기자들이 뭐 판결문은 입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판결문 플러스 증거 목록은 쉽게 보지를 못하거든. 근데 그렇죠. 증거 목록을 보고 검사님 이 중에서 요것만 좀 먼저 요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조선일보도 지금 기조가 슬슬 바뀌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게 동아일보 대선 전부터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앙, 조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JTBC가 곧 중간쯤에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SBS는 아직은 아니고 그렇지. 제일 주목해야 될 만한 게 JTBC하고 조선이 어떤 식으로 센스를 바꿨는지 그렇지. 언제부터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보수 쪽의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듯한 느낌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 했던 그 흐름하고 좀 연결돼서 가요. 그렇지. 네, 이게 다 네. 기시감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에나 어떤 시기에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겨울 지나서 봄이면 이제 끝날라나? 바로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민하 나는. 평론가님. 네. 그것을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면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상식적인 무슨 평론이나 설명이 소용이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하단 말이에요. 사실 겉으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뭐 말도 하죠. 겉으로 말도 하는데 지금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현역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익명으로 코멘트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땐 위험수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다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친한계에서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특히.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느냐 이거를 지금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야 우리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못 참겠으니까 한번 김건희 여사를 뭐 집어넣어 보자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뭔가를 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밥 먹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취해줬으면은 그거라도 가져가가지고 지지층한테 여러분 좀 안심을 해보세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해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겠는데 그 여지를 대통령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평론가 입장에서는 무슨 평론을 할 때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독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안 그렇지. 하니까 이 구도로 계속 가면은 집단적으로 막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하지는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탈표에 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만약에 정말 해보세요. 특검이 만에 하나 통과된다고 하면은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그냥 특검이 뭐 특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나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용히 있으세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작이 되면은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같이 다 굴러갈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천개입 의혹 이대로 뭐 끝나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과연 올해 말쯤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요 이 정권이. 그러면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게 그 K스포츠에 대한 그거가 저는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 정권에서 김건희 씨가 무너지는 건 도이치모터스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그동안 그렇게 묻으려고 그렇죠. 했지만 사실은 안 묻혀졌어요. 안 묻혀졌어요. 그리고 묻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검사들이었어요. 아. 1년의 검사 세력 몇 명이. 그들을 계속해서 짓밟았죠. 이성애문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 하지만 지금 3년째 되어가는 이 시점에 현실적으로 짓밟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점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게 더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 소스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고 봐요? 나는 검사들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럼요. 그 예. 소스가 검사한테 안 나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가장 큰 정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이런 국정 전반을 전부 다 장악했다 하더라도 절대 장악하지 않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요 부분이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라고 보고 지금 공천 개입했다는 내용 이것도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도이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진다. 최상병 특검이 중간에서 대통령을 향한 어떤 화살을 쏘기 위한 단초가 됐다고 하면 예.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수면 밑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들쑤셔가지고 올라오게 만든 게 바로 이 도이치와 그렇죠. 이 공천 개입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도이치와 최상병 사건은 또 이종호라는 매개체 때문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종호가 그렇게 자유롭게 VIP 팔고 다니고 산부 체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종호와 김건희의 문자와 통화가 없었다면 그리고 불구속 시킨 상태에서 기소해가지고 집행유예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렇죠. 엄벌했다면 어떻게든 김건희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종호가 최상병 그런 이야기까지 할 리가 없고 그러면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또 무마됐을 리는 없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